제가 이제 그 대성학원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대를 확통으로 가는 애들을 때 보면, 서울대는 제가 모든 학원에 다 앞반 상위권 애들은 제가 다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확통이 뭐가 좋냐 그러면 이제 공통된 얘기는 뭐냐면, 미적하고 비교해서요. 미적에,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 저는 모르겠고, 학생이 어떤 학생들은 미적에서 확통으로 넘어오거나 이렇게 비해서 미적에 비해서 분량이 10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생이 얘기하는 거니까 10분의 1 내지는 아무튼 뭐 한 3분의 1? 이제 10분의 미적에서 넘어오는 10분의 1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럴 거면 제가 왜 미적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보통 대체로 10분의 1에서 아무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대를 간 애들이 작년에도 50점대 애들이 시작한 애들이 서울대 간 애들도 있어요. 뭐 저희 반에도 있었고, 저희 반에도 60점대로 시작해서 서울대를 간 애도 있고.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확통은 10분 이내로 끊을 수 있다. 8문제를. 왜 이게 이제 작년은 쉬워서 5분이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5분이었고 10분 이내로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좋냐면, 그 이제 서울대 간 애가 이제 92점으로 이제 간 애들이 얘기를 해요. 92점 서울대 갑니다. 이제 국어가 막 하이 점수가 아니면 뭐 88 나오고 국어 95 나와도 갔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92도 이제 보통 92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96, 100도 있어요. 근데 92점 맞은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분 이내에 확통을 풀고 14번, 21번을 안 풀어요. 나는 92로 연고대만 가면 된다, 이런 목표로. 그럼 나머지 문항 20문항을 시간 내에 여러 번 푸는 거예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그래서 오답이 없이 92 맞고 국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국어 조금 부족한 학생은 96, 100을 노려야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미적은 안 그래요. 미적은 28문제를 35분에서 45분 잡아요. 그리고 미적은 27에서 30번이 불안해요. 4개를 거의 틀리고 재수하러 오거든요, 거의. 그래서 장점이 상대적으로 많다. 10분 이내에 풀 수 있고 수원, 수투를 커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통은 시작이 50점, 60이어도 서울대를 가요. 제가 많이 봤고, 뭐 저희 반에 어떤 남학생은 충남대를 떨어졌는데 연대 경제를 가고, 확통 나오고 국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서울대는 조금 노리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확통이 자기가 틀만 잘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미적에 비해서 시간도 덜 들고, 그 다음에 빨리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10분 이내로 끊을 수 있다는. 작년은 5분이라고 해요. 이제 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 얘기를 대체로 선생님 5분짜리였어요. 그래요. 보통 이제 10분 이내로 잡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페이지 제가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4번에 콘텐츠가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봐도 콘텐츠 필요 없고, 기출만 제대로 풀 줄만 알면, 그걸 잘 응용해서 버무르면, 많은 선생님들이 뭐 그 얘기는 다 하는데 미적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봐도 미적은 많은 콘텐츠 풀어야 돼요. 뭐 강대 대성 것도 있지만 뭐 인강이나 대치동의 엔제 같은 것도 사서. 근데 확통은 EBS하고 기출문제하고 실전 개념만 익히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가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미적에 비해서 계산 오류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실전 개념을 조금 탄탄히 하면 자기가 틀릴 수 있는 그 여지를 알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실전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 학생이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수학을, 확통을 10분 내로 풀고 다 맞는 학생들은 알아요. 거의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학생마다 개별 차이가 있겠지만 오류 가능성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게 장점이거든요. 어디에서 틀린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미적은 안 그러거든요. 미적은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 못 잡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얘기해 줘야죠. 확통의 단점은, 첫 번째는 노가다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노가다의 문제.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오류를 못 잡아내요. 오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노가다 해서 빨리 푸는데, 8문제 빨리 또 풀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은 불안해서 시간도 많이 걸려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빨라져. 빨리 풀고 노가다니까 막 한다고.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빨라져요. 근데 불안해. 자기가 알아요. 왜냐면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풀어요. 시간을 쓸모없는 데 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수원 수투를 제대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제일 많냐면, 그러니까 수학 점수 확통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은 확통은 다 맞아. 그리고 나머지 수원 수투 4점을 못 풀어요. 그래서 4등급으로 재수하러 오거든. 또는 4등급 맞고 뭐 다시 시작하는데 확통은 다 맞아. 그럼 물어보면 확통 잘하고 수원 수투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렸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또 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확통은 노가다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 왠지 확신이 드니까. 근데 불안해. 그래서 수원 수투를 못 풀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악순환. 그러니까 확통을 이걸 좋아하는 학생은 사실 미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 수투를 어차피 이게 지금 포기해야 될 정도로 실력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미적을 해서 그냥 미적으로 표점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확통은 표점이 조금 낮아요. 표점이 낮는 건 확실한데 표점 낮는 거를 이거로 커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표점 차이가 요즘 줄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줄고 있고, 확통 선택자들한테 장점인 대학들도 많아요. 특히 서울대하고 연대는 올해 이과 애들 침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를 소신 지원 애들이 많이 붙었어요. 원래 이제 입시 지도할 때 조금 안 될 것 같다, 불안한데 되는 학생도 많았고, 그래서 서울대하고 연대는 올해 인문 쪽으로 침투가 약해서 인문 애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한의대나 약대나 의대도 이쪽에 이제 뭐 학통 선택으로, 공대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 공대도 마찬가지로 조금 폭이 넓어졌고, 그러니까 통합 과정이 2년 후에 일어나는데, 문이과 통합이 2년 후에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통합으로 조금 과를 문과 이과 관계없이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학 문이 좀 넓어졌다. 근데 표점이 줄어든 건, 작은 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이렇게 연대 같은 경우 사탐에 가산점을 둬가지고, 그래서 문과 쪽이 조금 유리해졌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커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수학을 미적을 고집해서 표점을 높이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올해는 특히 이제 미적에서 확통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오듯이 미적에서 확통으로 넘어오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올해 특히.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게 미적하고 확통의 장단점이 크게 뭐 조금 부각이 안 되고, 특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공부량이 줄어들고 자기가 못한 국어나 수원 수투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확통도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편해졌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빨리 하고 뭐 식사 시간이니까 빨리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수업을 6번에 끝내는 거로 잡았어요. 6회짜리입니다. 이 단과는 재수생들은 7월 달 정도까지 할 거를 6회 잡았는데 4점짜리 중심에 맞춰놨어요. 왜 그러냐면 과감하게 군더기 다 빼고, 학생들이 뭐 3점짜리 중에 조금 어려운 거, 준킬러 3점짜리 조금 난이도 높은 거, 이게 4점짜리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었고, 수업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들은 과감하게 빼고 4점에 맞춰서 4점 개념을 다시 구성을 해서 4점 개념에 맞춰서 풀 건데, 제 수업의 특징은
제 수업은 이제 대성에서 제가 이제 오래 많이 있었고 10년 이상 강의했고 서울대도 거의 대다수 서울대 문과의 확통 선택자는 저한테 거의 다 계속 배웠는데 제 수업의 장점은 이론으로 풀어요. 이론으로 푸는 게 장점이 뭐냐면 처음에 공부 속도는 느른데 시간이 줄고 두 번째 오답 가능성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하고 EBS 풀이를 바꿔요. 다 이론으로. 그러니까 제가 봐도 확통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망하는데 그 풀이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애들은 저한테 배워서 장점은 뭐였냐면 일관되게 이론으로 풀어서 빨라졌다. 빠르게 풀려고. 그래서 그걸 배우러 와요. 그리고 그걸 강의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풀이를 다 바꿔요. 그래서 인강하고 형강에 없는 수업이다라고 해요, 애들이. 뭐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들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마 애들이 수업을 들으면 인강 안 들어요. 제 수업을 들으면. 왜냐하면 풀이를 보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풀이거든요. 노가다라는 게. 시간만 30분 더 주면 해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 10분 이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10분 이내에 정확하게 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출은 다 이론으로 푼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조금 저도 많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강대 오랫동안 상위권 가르치면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습득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된 수업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계산 실수하는 걸 알려줘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실수한다. 미리 아까 예측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예측 가능을 알려줘요. 제가 이걸 가르쳐줘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틀린다. 수능 만점자랑 상위권 애들이 계산해서 질문하는 게 틀렸던 이유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게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뭐 크게 아마 수능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마 문제를 그 6회에 맞춰서 할 거고 대신에 쉬운 수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학생들이 했던 노가다나 기타 등등의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제 수업을 들은 애들 50점, 40점, 60점, 70점 해도 버티면 어느 정도 딱 되면 이거였구나 하고 나중에는 공부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많은 애들이 뭐 저를 칭찬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애들이 대체로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조금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제 수업을. 그래서 6회에 걸쳐 조금 고통스럽지만 끝내면 굉장히 웬만한 시중 문제 풀이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배워서 네가 원하는 대학 가서 내 거로 나중에 뭐 동생들이나 후배들 과외해도 된다. 저는 그 정도의 아마 자부심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6회 조금 빠듯하지만 거기에 맞춰 딱딱 하면 거의 걸리게끔 수업을 거의 걸려요. 제가 가르치면 거의 다 똑같이 난이도 낮춰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6회 이제 4점짜리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자료로 보충 자료로 EBS 수능 특강이 나왔는데 EBS 수능 특강까지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다 검토했고 책 나오자마자 싹 해서 뭐가 어떻게 흐름이 돼 있는지 EBS는 분석했으니까 보충은 EBS 수능 특강 정도까지는 수능 완성은 아마 끝낼 때쯤 4월 말에 끝나는데 이 수업이 아마 그때쯤에는 수능 완성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까지는 정리해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 하나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보충해가지고 배운 이론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렇게 그래서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고 5페이지에도 뭐 실전반 특징 해가지고 그 4점 해결 이론적 접근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계산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면 커리는 6회 제가 그 원래 이제 수업이 8회 10회 단과는 그리고 재수생들은 7월 달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7월 달까지인데 거기에서 과감하게 그냥 다 빼버리고 4점짜리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6회로 줄였고 제 수업을 단과로 듣는 걸 원하는 학생도 이걸 원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하는 걸 원할 것 같아서 수업은 6회에 걸쳐서 이렇게 경우의 수 1, 경우의 수 2, 경우의 수 3, 4, 5, 6인데
아예 지금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집 인강교재와 과감하게 다른 편제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그 교재는 따로 제가 만들었고, 보충 자료는 EBS하고 특수 자료 이렇게 제가 만든 자작도 있고 EBS 자료도 같이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페이지 이제 경우의 수, 7페이지 보시면 수업은 문제 읽는 법하고 수능 해석하고 이론을 적용하는 걸 가르치는데, 문제 읽는 걸 가르쳐줘요. 처음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확통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금 수능은 사실 뭐 기술 그거 못 써요. 그리고 뭐 직관, 느낌 이게 통용이 안 되고, 지금 수능은 읽고 관찰, 추론해가지고 해석하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수학적 이론을 쓰면. 근데 학생들이 이걸 놓치고 그냥 노가다라 막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문제들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수업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한데 3주에 걸쳐서 문제를 읽는 법, 그 다음에 수능적 해석하고 이론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기출풀이 어떤 문제는 5가지, 6가지, 7가지 다 해요. 시중에 동원돼 모든 문항을 모든 풀이를 동원해서.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 기출 풀이들하고 인강에 나와 있는 뭐 다양한 풀이들하고 과감하게 다르다고 해요, 애들이.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이게 빠를 것 같다. 처음에 좀 고통스럽고 교과 이론을 좀 제대로 이해시키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배우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확률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분모분의 분자가 아니라 그 확률론에 담고 있는 이론적 틀을 가르쳐줘요. 이게 분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게 경우의 수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통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5번째는 또 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데 기호를 가르쳐줘요. 통계 기호. 애들이 이걸 외우거든요. 근데 통계를 못하는 이유는 통계 기호, X가 뭐고 정규분포 뭐 그 기호를 몰라서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해서 통계 단어로 기호를 강의합니다. 인강이나 어디에도 통계 기호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자부합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그래서 기호를 가르치면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다. 그리고 뭐 확률하고 통계는 통계를 확률로 풀고 확률을 통계로 풀 수 있어요. 그 연결고리도 가르쳐줘요. 경우에서 확률 넘어가는 거, 확률에서 통계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도 배운다. 그래서 수업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아마 보통 버티면 많은 애들이 수능 때 굉장히 효율적인 수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통을 선택을 해도 학생 입장에서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의치안 가는 거랑 그 다음에 공대 가는 거랑 폭이 넓혀졌다는 거, 그 다음에 확통은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